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린이 보호구역의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제 HLB 한번 볼 건데요. 자, 오늘 뭐 주주 간담회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명색이 시가총액이 몇이씩이나 하는 몇 조 원대의 회사가 사실 뭐 홈페이지에 공지 하나 없이 무슨 주주총회가 아니고 주주 간담회를 한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보다 단위가 작은 회사들도 그렇게 공지를 하고 하는데도 하여튼 오늘 뭐 10시부터 진행을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진양군 회장이 언론에 나와갖고 보통 이제 하는 경우에도 사실 그동안 커다란 내용 그렇게 없었어요. 뭐 무조건 이번에 된다. 이런 얘기 말고 뭐 더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죠? 물론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믿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것이 사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실망감을 줘버렸어요. 결국에는 진양곤 회장은 양치기 소년이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신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번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좀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갖고 우리가 정확하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도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에 있어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오늘도 좋은 내용 많이 가지고 와봤거든요. 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좋아요 누르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밑에 보이시는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우리가 정말 HLB 여러분들 앞으로 대응 잘 해갖고 탈출이면 탈출, 수익이면 수익 다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들이 좀 많은데 일단 차트부터 잠깐만 볼게요. 일단은 이게 지금 현재 구간 과매도 구간인 건 맞아요. 과매도 구간인 건 맞는데 항상 이런 차트를 무너뜨리고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 줬던 사례들이 많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바닥권에서는 이런 요런 거래량 정도는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워낙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골파기가 들어가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슈팅을 주는 경우가 꽤나 있었어요. 그동안에도 많았고 이런 식으로 V자 반등. 그러니까 V자 매니아. V자 매니아. V자 매니아거든. 여기서는 N자 파동.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왔던 종목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타점을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인은 좀 하고 가자. 그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타점 오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아마 28,000원 정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타점 오면 그냥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사자. 물론 우리가 회사의 어떤 뭐 사업의 어떤 진행 사항들은 좀 체크를 해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만큼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12 최저 전환가액이 지금 29,000원입니다. 28,000원이면 이 엄청 싼 거예요, 여러분. 어? 세력들은 절대 그러니까 이런 전환 사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 그리고 그들과 같이 협업하고 있는 세력 그게 이제 주포예요, 주포. 어. 주포들은 이 가격대를 꼭 지켜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 FDA 승인이 가장 이제 크게 좀 빠그러졌던 이유가 이 항서제약 측의 뭡니까? 생산 공장 CMC 관련이었죠. 항서제약. 솔직히 말해서 항서제약 글로벌 제약회사예요. 미국에서 아직까지 그 FDA 승인 된 건이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FDA에서 이번에 빠그라졌냐 이거지. 그거는 결국에는 중국의 어떤 GMP 그리고 FDA의 CGMP에 간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번 이 타이프 A 미팅에서 FDA의 추가 지적 사항이 없음을 좀 확인해 주었고 재신청 BLA를 강력하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서류에 대한 제출이 불필요하다. 이미 제출한 보완 자료로 충분하다. 그리고 미팅 분위기 자체도 우호적인 미팅 분위기였고 재제출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FDA가 절차적인 부분들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생산 시설이라는 변수인데 그동안에 이제 FDA는 왜 이 중국의 항서제약에 이게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는지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뭐 중국과 미국과의 이런 지정학적인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저는 이것도 물론 뭐 일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 안 하지만 사실 이것보다도 어떤 기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준의 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이 GMP가 요구하는 기준 그리고 FDA가 요구하는 기준 이 사이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간극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데이터 무결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인 생산 기록 그리고 시험 성적서 제출 위주 그러니까 형식적인 충족을 중시를 한다는 거지. 하지만 이제 FDA는 좀 약간 정말 그 우리가 업무의 어떤 방식에 있어 갖고 중국 같은 경우 투박한데 이제 FDA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철저하게 완전 막 칼같이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요런 기준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철저하게 중시를 해야 된다. accurate 그냥 진짜 정확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결국에는 누가 언제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5W, 1H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원본과의 이런 변경 내역이 모두 검증이 돼야 됩니다. 어, 그래서 FDA 실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바로 정확성. 굉장히 사실 미국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 칼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실시간 품질 모니터, 리얼타임 모니터링인데 이것도 사실 이제 방식의 어떤 그 간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FDA 같은 경우는 전 과정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기준을 세워놨어요. 예를 들어 뭐 온도, 압력, 습도, 세포 배양 상태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자동 기록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어. 사실 이제 밸리데이션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이런 공정이나 이제 설비라든지 이런 시험법 이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막 일관되고 안전하고 그리고 품질 좋은 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절차가 바로 밸리데이션입니다. 중국 약간 그 사람들의 어떤 성격들이 좀 있잖아요. 화끈하고 막 말 많고 막 그런데 약간 미국은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약간 이 민족의 어떤 성격도 뭐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약을 만들 때 이런 과정이라든지 기계 시험법이 그냥 잘 될 거야가 아니고 그냥 데이터로 증명을 해야 된다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간극이 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는 뭐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뭐 클리닝 밸리데이션,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 이런 세부적인 영역까지 검증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 좀 FDA가 까다로워요, 사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이런 이 공장 운영이라든지 인력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또 이 지적이 또 나와줄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인력에 대한 자격, 교육 이수 내역 이런 것까지 추적 관리해야 되고 미준수 시 바로 폼 483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하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일부는 또 수기로 또 기록하고 부분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반면
그러니까 FDA 같은 경우는 전산화돼 있어요. ERP를 구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오토매틱하게 이게 다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어갖고 이런 추적 로고 같은 것들이 오디트 트레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남아야 된다. 그리고 국제 규제와의 일관성. 그러니까 중국 내 기준은 충족하고 국내 허가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FDA 같은 경우는 이런 뭐 WHO, 뭐 ICH Q7, 뭐 Q10 그리고 하여튼 이런 이제 글로벌 가이드 라인과 똑같이 좀 일관성을 좀 요구하는. 그러니까 미국, 유럽 어디에서도 통할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규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어떤 GMP의 어떤 GMP와 FDA의 어떤 CGMP의 간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요약을 하자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 관리고 서류 충족의 중심이라면 미국의 FDA 같은 경우는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이런 무결점 그리고 글로벌 밸리데이션 그리고 전산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된다는 소리죠. 물론 항서 제약 공장도 동네 구멍가게 아니거든요. 중국 내에선 충분히 우수하긴 하지만 FDA 입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추가 개선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항서 제약의 실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이런 중국 내수용 GMP라든지 GMP와 이런 글로벌 규제의 어떤 갭, 중국 내수용 다시 중국 내수용 GMP랑 FDA와의 좀 간극이 좀 있었고 거기에 따라갖고 이번에 CMC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명적인 결함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충분히 시스템 구축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중국 그 항서제약 회장도 지금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어쨌든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라도 이걸 통과시키고 싶어 하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통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진양군 회장이 뭐 이번에는 100% 된다. 뭐 이런 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로 봤을 때는 아마도 좀 승인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 요런 내용들을, 유튜버 중에 요런 내용들을 가져와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FDA 이 사전 승인 실사에서 자주 묻는 뭐 이런 체크리스트도 제가 좀 적어서 왔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IR 팀에 문의를 하고 있어요.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엄마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그래서 제가 그냥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항서제약 FDA 승인 지원 관련 질의 해갖고 메일을 보냈고 지금 뭐 저희 유튜브 채널 이런 거 운영하고 있는데 이 주주들한테 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 드리기 위해서 IR팀 전화를 시도를 해갖고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이렇게 메일로 보낸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뭐 이거 관련해 갖고 요런 내용들 FDA 승인 지연 관련해 갖고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음? 물어봤습니다. 요것이 좀 답변이 오는 대로 뭐 저는 뭐 이거 다 답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답변이 오게 되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 빠르게 좀 공유를 좀 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혹시나 이 내용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을 해주시고 필요 없는 분들 신청 안 해주셔도 돼요. 답변 받는 대로 제가 내용을 요약을 해갖고 신청해주신 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관련해갖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 이게 항서제약 관련해서도 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우리가 더블 체크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중국산 항암제 뭐 이런 영향들 이거는 회사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데이터와 관련된 이런 추가 지적 사항, 뭐 그리고 승인 지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이런 계약적 운영상 장치, 뭐 어떤 거 있는지 이런 거 다 알아야 되거든 사실. 우리가 뭐 단순히 뭐 1, 200원 투자하는 거 1,000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많게는 뭐 몇백만 원에서 뭐 크게는 뭐 몇십억까지 투자를 하는데
요 내용은 우리가 당연히 주주들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뭐 저는 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요청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는 대로 제가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신청을 해 주실 분들은 신청을 해 주세요. 자, 신청 방법은 요 상단 전화번호 010-6492-1704로 H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를 보내신 분들께 답변이 오게 되면 바로 제가 요약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주식은 뭐예요? 빠르게 정보를 취득하는 사람이 뭐다? 기회를 갖는 거예요. 결국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제가 또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빠르게 좀 정보를 받으실 분들은 요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요 내용 중에 아마 한두 개는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장 좀 보는 부분들이 지금 이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FDA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 약은 어차피 생명을 다루는 제품이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불량이 나오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실수 없이 항상 동일하게 만드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FDA 실사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이거예요. 밸리데이션. 그렇기 때문에 요게 아마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근데 그렇게 막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빠르게 보완 가능한 수준에서 그게 되지 않았나 싶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그 FDA CRL을 받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뭐 충실하게 뭐 보완해서 뭐 제출했을 시에는 클래스 1로 FDA 클래스 1로 재분류가 지금 현재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럼 2개월 이내에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빠르면 하반기 내에 승인도 가능하다. 하지만 클래스 2로 분류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추가 심사 기간이 6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승인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뭐다? 승인 가능성 자체는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 사실 임상 데이터도 우수한 상황에서 이 대체 옵션이 적은 이런 간암 1차 치료제라는 점에도 FDA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 진입을 막을 명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2025년 하반기, 느려도 내년쯤에는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주가는 조금 더 한 번 더 빠졌다가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소리죠. 결국엔 시간 싸움이잖아. 결국에는.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요거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많이 좀 걱정을 하셨고, 사실 이번 CRL이 두 번째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HLB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신뢰도 많이 잃었고 한데, 이번 이제 승인 지연 같은 경우는 이 항서 제약의 어떤 생산 시설의 어떤 문제, 뭐 시설 자체에 대한 이런 결함보다도 약간 품질 관리.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품질 관리에 대한 추가 서류에 대한 보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걱정을 안 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 금방 또 이런 식으로 V자 반등 내어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화이팅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HLB 제가 그래도 힘 닿는 데까지 계속해서 좀 분석을 잘 해 드릴 테니까 영상 잘 봐주시고요. 좋아요 계속해서 잘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오늘 투자자들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뭐 개인들 좀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들 매도했는데 아직까지 뭐라고 했죠? 아직까지 좀 관망을 하시라고. 아직까지 아니에요. 얘네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랑 연기금 지금 합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고, 외국인 이런 수급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뭐 이거 하나하나에 이리이리하지 마세요. 다 검은 머리 외국인, 검은 머리야 얘네들. 어? 검은 머리 외국인이고 얘네들 다 한통속이니까 요걸로 꼬셔 갖고 지금 저것은 더 싸게 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낚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좀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김 대표는 관망 포지션을 하시라. 관망. 아직까지는 관망이다. 뭐라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 그죠? 뭐라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 종목들을 좀 잡아야 돼요. 지금 제가 요 섹터에서 좀 하반기에 좀 주도 섹터가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잡으셔야 돼요. 지금 모든 어떤 수급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가에 대한 메리트가 워낙 뛰어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앞으로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종목 한 종목, 요 종목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해당 종목도 여러분들이 꼭 잡으셔갖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HLB 주주분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줍지 않게 단타 쳐봤자 큰돈 안 되신다는 거 이미 많이 느끼시고 계실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돈 제대로 벌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 비중 없이 단기로 그냥 30% 드실래요? 아니면 비중 투자로 중기로 300% 먹으실래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자, 저라면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섹터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런 시세가 나와줄 수 있을까? 과연 많이 오른 100만 원짜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00만 원 가는 게 수월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섹터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2차 전지, 자동차, 뭐 반도체, 4차 산업 등등이 있는데 물론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최근에 과도하게 빠졌던 2차 전지 섹터에서 대시세 종목들이 많이 나와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지금 리튬 시세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하반기부터 2차 전지 섹터 업황 개선세가 나와줄 거예요. 자, 2023년도 보시면 이런 식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2023년도에는 실적이 아닌 이런 섹터에 대한 기대감,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업계에도 투자에 대한 성과들이 나오면서 공장들이 조금씩 가동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결국 맛을 본 놈들이 한 번 더 크게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차 전지 섹터에서 잡아야지 3배 정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를 기억을 하면서 한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해당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종목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대 낙폭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0%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개미털기가 빡세게 마무리가 된 이후에 바닥권에서 메이저 세력들의 물량들이 대거 포착이 되었습니다. 최근 악성 물량 상당 부분 소화를 맞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슈팅이 임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들의 이런 주가 부양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쪽 증설 또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시세 종목은 아무 종목에서 안 나오고요. 이런 종목들에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그렇게 찾았던 종목이 EM 플러스 금량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종목이오니 유출은 좀 자제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이번에 이 종목으로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하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자 위에 전화번호 드릴게요. 자, 상단 전화번호 010-6492-1704로 자 뭐라고 대시세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신청을 받는 이유는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면
세력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개미 털기가 좀 빡세게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소수의 분들에게만 드려야지 지금 타이밍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혼자만 좀 매집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 뭐 지인이나 주지 마세요. 정보는 유출될수록 정보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종목으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 전화번호 010-6492-1704 대시세라고 남겨주고 올해 2025년 대시세 종목으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